안녕하세요. 아구TV의 에릭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브이로그에 최적화된 카메라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바로 얘예요. 네, 이 카메라의 스펙보다는 제가 그동안 가지고 놀면서 또 촬영해 보면서 좀 좋았던 점이나 장단점들, 그리고 이 소니 ZV-1만의 특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먼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요만하거든요. 제가 손바닥이 굉장히 작은데도 되게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까만색도 있고 요즘에는 흰색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하얀색도 예뻐서 갖고 싶긴 한데, 먼저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갖고 다니면서 밖에서 사람들 많을 때 카메라를 꺼내기 두려워하시는 분들 있죠, 저처럼. 뒤에 사람이 오네. 다시 해야지.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큰 거 가지고 밖에 나가면 시선이 집중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핸드폰만한 사이즈고 이거 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보송보송한 거 있죠. 얘 빼면 요래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의 핸드폰 사이즈이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밖에서 찍을 때도 그렇게 시선을 많이 집중시키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들고 다니시면 사진, 동영상, 4K, 풀 HD, 슬로우 모션, 타임랩스, 로그 촬영, 셀프 촬영 전부 다 이거 하나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요. 수입을 너무 좋죠. 이게 있다가 없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나를 보고 싶은데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아이폰으로 셀카 찍을 때 후면 카메라로 찍고 싶은데 안 보여서 좀 답답하잖아요. 그럴 땐 전면 카메라로 찍으세요. 그리고 여기 이 안에 들어있는 내장 마이크도 3캡슐 지향성 마이크라서 타사 이 정도 사이즈의 다른 카메라들에 비해서 소리가 좋습니다. 외장 마이크도 물론 마이크 잭으로 끼울 수 있지만 마이크 이렇게 달아서 사람들 앞에서 찍는 게 또 시선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럴 땐 그냥 없이 찍어도 충분히 좋은 소리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마이크 세 이런 마이크가 있어요. 외장 마이크가 있는데 핫슈에다가 외장 마이크를 껴서 마이크 잭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넣어주면 이렇게 셀피를 찍을 수가 있죠. 삼각대 같은 거 손으로 잡아갖고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부담스럽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없이 이렇게 해도 충분히 좋은 소리가 들어갑니다. 3캡슐 지향성. 또 야외에서 촬영할 때는 이렇게 실내에서 찍을 때랑 다른 점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찻길 근처에 다니면 나는 바람을 잘 못 느껴도 이 소리가 마이크에 지금 이 바람이 부는데 데드캣을 뺐을 때예요. 이런 소리가 들어가거든요. 바람 소리가. 피킹이 빨간색까지 뜨면 못 써요.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대충 넣지만 못 씁니다, 오디오. 그래서 이 카메라를 사시면 그 안에 얘도 오거든요. 데드캣, 죽은 쥐 새끼. 요거를 이 핫슈에다가 끼워 주시면요,
이렇게 마이크를 덮어줘요. 그래서 얘가 바람을 막아줍니다. 요거를 끼고 밖에 나가시면은, 네, 지금 데드캣을 씌운 상태에서 오디오 테스트를 하고 있고, 지금 바람이 살짝씩 불고 있거든요. 바람 소리도 잘 잡고 좋은 소리를 수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핸드폰 센서의 2배인 1인치 센서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폰 카메라가 워낙에 좋게 나와서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찍으면 잘 나오고 예쁘게 나오지만 화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화소의 문제가 아니라 센서가 어느 정도 크냐에 따라서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빛과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물론 핸드폰이 항상 갖고 다니고 아무 때나 꺼내서 편하게 찍을 땐 좋지만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켜보면 다시, 자, 그리고 이 카메라를 켜보면 이렇게 렌즈가 나오는데요. 네, 렌즈가 이렇게 나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2470mm 줌 렌즈가 들어있어서 23mm 광각 와이드 렌즈, 그리고 70mm 좀 멀리 있는 물체를 당겨서 찍을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가장 넓은 사이즈인 23mm로 했을 때 손을 쭉 뻗으면 이 정도거든요. 브이로그 하기에는 조금 좁은 타이트한 화면이긴 해요. 그래서 삼각대 같은 거를 끼고 사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보기 편한 사이즈의 화면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2470 줌 렌즈를 가지고 있잖아요. 조리개가 1.8인데 항상 1.8이 아니라 가장 넓은 사이즈였을 때 조리개 값이 1.8, 줌을 최대한 당기면 조리개 값이 2.8까지 어두워집니다. 근데 애초에 줌을 당기려면 야외를 나갈 것이고, 야외에서 이렇게 줌을 당길 때는 햇빛이 세기 때문에 어차피 ND 필터를 껴야 되거든요. ND 필터가 없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다 날아갑니다. 근데 ND 필터를 씌워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쫙 깔끔하게 햇빛이 있어도 촬영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다시 왔습니다.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뭐 안 보이면 편집해야죠. 여기 들어가 보면 ND 필터 온 오프가 있어요. 지금 오프 상태인데 온 하면 이렇게 어두워지죠. 오프 하면 밝아지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셔터 값, 조리개 값, 노출을 유지하면서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빛이 굉장히 밝을 때 뒷배경을 날아가게 찍고 싶은데 햇빛이 너무 밝아서 ND 필터가 없으면 셔터 스피드를 바꾸거나 조리개 값을 올리거나, 노출은 100 이하로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뭐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랑 몰라도 돼 이런 거. 하여튼 선글라스를 끼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글라스를 끼우고 야외에서 ND 필터가 있으면 조금 더 시네마틱하게, 조금 더 영화틱하게 그런 화면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장이 돼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은 외장으로 사서 이 끝에다가 돌려서 달아야 되는데 소지하기도 불편하고 매번 꼈다 뺐다 하기도 불편하고 지문 묻으면 닦아줘야 되고 굉장히 불편한데, 이거는 내장이 돼 있어요. 편하죠.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 중에 유일하게 내장돼 있어요. 이게 내장되어 있는 게 많이 없거든요. 캐논의 R5 아니다. 캐논의 캐논 R이 아마 있을 거예요. 캐논 R. 머리가 점점 바가지로 변하는 것 같아.
한번 쭉 볼까요? 다른 카메라에 비해서 또 장점이라고 하면 뷰티 효과가 있어요. 뷰티 효과. 피부를 좋게 만들어줘요. 좋게 보이게 만들어줘요. 요즘 카메라들은 성능이 너무 좋아서 클로즈업을 하면은 모공까지 다 보이잖아요. 여드름도 보이고 막 그런데 이거는 뷰티 효과가 있어서 중간 설정, 세게 설정하면은 중간 하면은 적당히 보정을 해주고 세게 하면은 더 세게 보정을 해주고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놓고 찍으면 했나 안 했나 잘 모를 정도 미세하게 그렇게 하면 딱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덕트 쇼케이스 모드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인데 이렇게 했을 때 포커스가 바로 안 잡히잖아요. 좀 오래 걸리죠? 얼굴로 돌아올 때도 그렇고 세볼까요? 1, 2, 3, 3초에 잡았네. 제 얼굴로 돌아오는 거 볼게요. 1, 2, 3, 3초 정도 걸리네요. 근데 이걸로 했을 때는 제품 소개 모드 켜놓고 하면 1, 빡! 2, 빡! 1빡, 2빡 모드입니다. 이거를 연결을 해서 메뉴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하면 더 좋은데 제가 아직 방 청소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거를 하려면 연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지금 그걸 연결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지금 그걸 연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결할 거예요. 나중에. 그럼 나중에는 그걸 할 수 있겠죠. 정면에서 카메라를 찍고 위에서 제품을 찍고 또 들고 있는 카메라에서 연결해 갖고 이 화면도 보여주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 화면도 보여주고 내 얼굴도 보여주고 뒷모습도 보여주고 나도 보여주고 너도 보여주고 우리 모두를 보여주고 편집. 아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딱 진짜 필요한 것만 딱딱 짚어갖고 좀 임팩트 있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이렇다니까요. 이게 무슨 테크립이야. 아 그리고 저것도 있네. 이 앞에 있는 버튼인데요. 여기에 이 버튼. 이 버튼이 뭐냐면 이것도 딴 카메라에서는 잘 못 보는 기능이에요. 뒷배경을 흐리게 만들어주는 기능. 보케라고 하죠. 그 뒷배경을 흐려주는 거는 렌즈가 얼마나 밝은 렌즈인가에 따라서 인물과 뒷배경을 좀 흐리게 만들어주는 그 보케 효과를 내주는데 이거는 카메라 자체 내에서 기술적으로 뒷배경을 날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렌즈들처럼 많이 날아가진 않아요. 그냥 살짝 흐릿해질 정도. 그런 것도 사실 이거를 같이 보여주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근데 그냥 그렇다는 거. 그래요. 근데 사실 브이로그, 휴대용 브이로그 카메라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은 장점이지만 특징보다도 일단 편해야 돼요. 항상 갖고 다닐 수 있어야 되고 다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다 있어야 돼요. 렌즈가 픽스 렌즈가 있죠. 23mm, 35mm, 50mm 그렇게 정해진 렌즈가 있는 그런 콤팩트 카메라들은 막 여기서 찍었다 가까이 찍고 싶으면은 이거 발줌이라고 하죠. 앞에까지 가갖고 찍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줌도 다 되고 그리고 가장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1.8이었나 1.4였나 1.8 밝은 조리개가 있고 마이크 인풋이 있어서 외장 마이크도 꽂을 수 있고 그리고 외장 마이크를 안 꽂더라도 자체 마이크도 좋고 3캡슐 지향성 데드캣도 따라 나오는데 꼈을 때 모양이 그렇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생겼다는 거. 사실 여기에다가 그냥 삼각대만 있으면 끝이에요. 그걸로 손잡이하고 마이크도 저도 외장 샷건 마이크도 써보고 와이어레스 마이크도 껴서 로드 와이어레스 고 같은 거 하면은 무선으로 이렇게 줄 없이 여기 와이어레스 끼고 소리 들어가거든요. 그냥 이 자체의 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영상들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네. 너무 두서없이 찍어서. 네, 오늘 아고TV는 소니 GV1과 함께 했고요. 여러 면에서 개인 방송하기, 유튜브 브이로그 하기 굉장히 잘 만들어진 최적화된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인사드려야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봐. 지금까지 아고TV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